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사냐 마냐라고 했을 때 질문하는 의도가 뻔해요. 다 필요 없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해 다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무주택자들은 집 사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사야 된다. 그리고 설사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요, 떨어진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대선 이후에 만약에 양도세가 완화가 된다면 그럼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양도세 완화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요. 네.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어쨌든 양도세 완화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1년간 단기적인 약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잖아요. 너무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누군가는 팔려고 한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이라고 말씀드리는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팔려고 했을 때 가격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매물이 아무래도 완화가 되면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매물을 이렇게 좀 많이 내놓을 것 같은데 그 네. 물량이 좀 한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분위기가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양도세가 조금 완화되니까 이때 팔아라. 근데 지난 몇 년간을 보게 되면 팔았냐고요. 안 팔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좀 더 그럴 것 같거든. 시장 환경에 따라서 또다시 오를 수 있는 다른 변수가 예를 들어 나온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특정 지역이 갑자기 뭐 GTX라든지 기타 무슨 호재가 또 하나가 또 추가됐다든지, 과연 팔까요?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지켜보지. 그리고 또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네. 거지만 정권의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쪽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제도 관련돼서 조금 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임대사업자 제도가 만약에 또 생긴다 또는 조금 보완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물량들을 또 내놓으려고 할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판단을 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게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물량이 증가할 거다. 그래서 떨어지는 곳이 발생하겠지만 떨어지는 것보다 시장 분위기가 좀 완화 분위기가 다 흘러간다면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또 물건 또 회수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량 자체가 많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해보면서 주변 분들을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죠. 집은 모으는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거 아실 거잖아요. 그때그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한다? 뭐 그것 때문에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는 하는데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보다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거나 또 다른 뭐 호재성이 있다게 되면 물건들을 또 회수를 하거나 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물건 줄어드는 현상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입주 물량 늘어났을 때 막 집값 떨어지고 막 이랬던 것처럼 잠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결국 그 현상의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내가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 좀 더 오르고 세금 계산해서 언제쯤 파는 게 좋겠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잡는 게 좋지 그걸 가지고 단기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아도 안 팔 것 같아요. 네. 완화가 되더라도 팔지 않으시겠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권의 정치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요.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이 아니라 시장의 안정이거든요. 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게 기본 개념인데 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그 기본 개념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시장의 완만한 상승을 원해요. 그럼 결국에는 상승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장기 보유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럼 또 이런 얘기들 하시겠죠. 많은 분들이. 근데 다주택자 중과하고 뭐 세금 부담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 또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종부세 완화해주지 않을까? 그럼 또 기대 심리를 네, 기대 심리가 나올 것이고 실제로 분위기가 안 좋거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또 종부세 완화하겠죠. 그러면서 또 다주택자들이 또 오히려 활동하기 되게 편한 시장이 또 올 수도 있는 것들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걸 되게 많이 경험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변동 요인에 대해서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출렁임이 있을 거다. 근데 또 역시 결국에는 수급을 잘 봐라. 그리고 수급에서 공급 부족을 해서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한다면 그걸 보유하다가 세금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되는 시점에 팔게 되면 훨씬 더 수익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그 요인 가지고 팔 거다 안 팔 거다를 결정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되게 힘든 분들은 팔아야 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세금 보유세 부분에서 되게 상당히 부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좀 매물을 내놓을 수 있긴 하지만 그 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이 시장의 그 가격의 흐름을 꺾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의 빛이나 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재명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렸던 생각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또 해보고 그때 또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대선 결과를 좀 네. 잘 봐야 할 필요도 그렇죠. 있겠네요. 만약에 부룡님이 현재 무주택자라면은 네. 지금이라도 내 집을 마련하실 건가요? 저는 무주택자일 때 내 집을 마련을 했어요. 그때 실제로. 당시에는 어땠나요? 상승기였나요? 제가 이제 두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두 번의 경험이라기보다는 그 시장의 사이클의 상승기 초반부와 그 다음에 하락기. 그때에 그 구입을 했던 그 부분이 두 번 다 존재를 네. 해요. 물론 그 과정에 몇 번이 있었지만 첫 번째 상승기 초반에 그때가 이제 98년 IMF 97년 IMF. 직후니까 그럼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보면 야 타이밍 죽였네 라고 얘기들을 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때 입장에서 보면 거의 베팅이었어요. 뭐 그때 가격이 굉장히 싸지 않았니? 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야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예, 돌이켜보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그때 월급 저도 얼마 안 됐고요. 저도 완전 신입사원이었고 그 무주택자 입장에서 느끼는 거겠지만 집값은 원래 비싼 거예요. 내 수준보다 비싼 거지 내 수준보다 싸면 그건 집이 아니에요. 프라모델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죠. 흐름을 탔던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굉장히 해피한 경우인데 오히려 반대로 제가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까지 이제 그때 이제 또 다른 집을 또 타고 2008년 전에 물론 구입은 했어요. 근데 이제 하락장 때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집값이 한 1억 정도 떨어졌나? 1억이 좀 넘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1억이면 또 체감이 지금 1억과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느낌이 다르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요, 속이 쓰리죠. 되게 쓰린 정도가 아니라 네, 되게 속이 아플 것 쓰리죠. 같은데요. 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때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떨어졌을까? 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2008년도 전후의 경험이 저한테 완벽하게 딱 기준을 세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집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떨어졌던 가격,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 떨어졌던 가격, 그 떨어지기 전의 가격의 2배예요. 2배 이상 됐죠, 지금은. 떨어지는 것은 잠시일 뿐 내가 견딜 수만 있다면 이게 괜찮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2008년 이후에 상당 기간을 좀 보합기를 좀 거쳤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그게 연끌한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무주택자들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네네네. 되느냐.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제 경험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건데 바보같이 연끌하지 마라. 연끌한다는 거는 앞으로 시장 환경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연끌했는데 하락을 한다? 그럼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너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끌하지는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속은 뒤집어졌죠. 찜찜하고 막 배 아프고. 근데 돌이켜보니까 주변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다 팔고? 다 힘들어하고 네. 가격은 다 주변 아파트 다 떨어져 있고 무너진 사람도 있고. 근데 재밌었던 거는 그때 어떤 사람들을 봤냐면 그 무너진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내가 돈 있었으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견뎌냈던 것 같아요. 견뎌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뭐냐면 결국은 그때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니까요. 지금처럼 사겠다는 사람들이 그때도 안 사버려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사버리거든요.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 포지션이었잖아요. 결국에는 결과로 보면 지금 수익의 확정이라고 하는 법을 거뒀기 때문에 저는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사냐 마냐라고 했을 때 질문하는 의도가 뻔해요. 단기간에 돈 벌 수 있습니까? 안 벌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물론 네. 거주 목적이 중요하지만 거주 플러스 이것도 이제 시세 차익을 원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뭐 하락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떨어질까요? 뭐 할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손해 안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투자하면서 손해 안 보겠다는 생각하는 분들은요, 저는 좀 심한 표현으로 날강도라고 생각해요. 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오, 아주 직접적으로 세게 말씀하시네요. 네, 날강도다. 굉장히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투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할 것이냐. 오히려 저는 그때 투자를 했고 1억 이상의 손해를 봤고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것이 다음번 투자에 더 많은 수익의 확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야의 확장, 시야의 확장과 그 다음에 투자의 그 수익의 확장이라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그냥 다 필요 없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해 다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좀 난감함을 느끼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사봐야 된다. 사서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그 쓰라림 때문에 공부하게 될 거다. 원래 공부하라고 할 때 자기가 한번 다쳐봐야 공부하지. 그러지 않으면 잘 안 하잖아요. 그거를 조금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닥쳐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 손해봐라. 그랬을 때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시야가 기존의 시야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저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8년에 집을 샀다. 네. 2003년도에 그러다가 한번 된통 당했어요. 2003년도에 오히려 왜? 내가 사니까 오르거든요. 저는 제가 굉장히 뛰어난 줄 알았어요. 아, 투자의 신이구나. 네, 투자의 신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사기만 하면 올라. 그때는 나 분명히 실력 있는 것 같아. 알고 보니까 내가 실력 있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상승기였어요. 그러다가 한번 되게 삐끗했거든요. 그때 그 경험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하락기 때 그 경험을 한번 했고 이게 합쳐지니까 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분들 지금 당장 돈 벌겠다 뭐 벌겠다 그 욕심은요. 그 욕심의 결과물은요. 나중에 은퇴할 때 결론이 나요. 은퇴할 때 편안하게 은퇴하면서 즐겁게 살려고 하는 걸 목적을 세우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지 지금 단기적으로 뭐 하겠다? 지금 집을 사야 되는 이유도 옆집에 있는 내 친구, 내 고등학교 동창이 집 사서 돈 벌었다니까 배 아파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집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인 본인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떨어진 애 만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라. 그리고 저는 떨어져 봤던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억대 샀던 아파트가 지금 이제 10억이 넘었으니까 굉장히 오래 보유했어요. 굉장히 오래 보유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승자냐? 오래 보유하고 나면은 너무 오래 기간 동안에 근데 그 기간에 저는 부침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부침을 극복하는 것도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무주택자들은 집 사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사야 된다. 그리고 다만 지금 시기가 안 좋았을 뿐이다. 일단 어찌됐든 그렇게 하락장이 올지 상승장이 올지 그거는 정확하게 누구도 이렇게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유주택자의 포지션을 가지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본인한테 더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설사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요, 떨어진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명목 손실이에요. 그리고 나는 월급으로 계속 월급 받고 있을 거잖아요. 돈을 모으세요. 돈을 모으게 되면 그때쯤 되면은 분명히 다주택자 규제, 무슨 규제 다 풀어질 거예요. 침체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그 모은 돈으로 괜찮은 집을 사세요. 괜찮은 집을 사게 되면 이 집으로는 이득을 못 받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겠죠. 네네. 그러면서 얘는 어차피 손해니까 당연히 비과세 정도가 아니라 뭐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하면서 갈아타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갈아타기라는 물건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보는 상황이 돌아와요. 근데 아무것도 안 사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수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분들을 추천을 해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오히려 침체장을 전화위복 삼아서 단계를 넘어서신 분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죠.